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 얘기를 오늘 해주십사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최근에 반응을 보이는 종목 장세라고 할까요? 네네. 이러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또 움직입니다. 어떻게 최근에 보고 계십니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게 빈집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기존의 주도주였던 것들이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논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한 쪽을 찾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게 이제 금리 계속 인상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그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면은 7월이든 9월이든 이제 거의 터미널 레이트는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시중 금리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꺾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던 반면에 성장 섹터인데라는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2차 전지라든지 송배전이라든지 성장을 담보하면서 이제 이 숫자까지 나오는 그 섹터들한테 눌렸었던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바이오에도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실제 그 바이오 섹터 내부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바이오 하면은 항상 그 PDR로 이제 대변되는, 그러니까 드림에 대한 얘기만 네. 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순수 오리지널 바이오텍 가운데서 분기 기준으로 매출을 통해서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가게 되면은 라이센스 아웃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현지에서 이제 약으로 승인되면서 매출이 나오면서 로얄티가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막연한 드림에서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텍도 이제 숫자를 내는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셀트리온 하면은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사실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제조와 그 유통을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한 회사 아니냐라는 노이즈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분식회계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그건 뭐 문제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합병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회사의 어떤 기업의 어떤 정상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 3사가 다 시가총액이 커요. 하나는 거래소에 있고 셀트리온은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지금 코스닥에 있는데 이 3사 공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특히 코스닥에 있는 두 개 회사들은 사실 이게 같은 회사인데 이쪽 저쪽으로 나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이제 그런 인식도 있는데다가 합병이 된다면 거래소 쪽으로. 그렇죠. 거래소 쪽으로 갈 수밖에 그럼 없죠. 코스닥이 빈 그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안에 들어있는 두 개 회사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섹터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포션이. 그러면 이게 줄어든 상태로 끝이 날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바이오텍에서 다시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AI 쪽으로 의료기기 쪽도 얘기 나오지만은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임상 관련한 거라든지 신약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서서히 그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슈가 좀 그 바이오텍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 상태에서 최근에 또 ETF 3사 그 삼성이나 타임폴리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까지도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하반기는 좀 보셔도 괜찮은 타임 아닌가 싶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섹터의 기대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게 이제 빈집이라는 개념에서 여기도 기대 요인 중에 그게 하나이기도 한데, 빈집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글로벌적으로 뭐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것이 한번 큰 이슈가 되면서 또 관련 주들이 움직인 것도 있고,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하게 죄송합니다. 글로벌하게 그 쇼티지가 지금 발생이 된 상태거든요. 좀 드세요. 네.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이제 비만만이 아니라 당뇨하고도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또 치료 이꼴 네. 물질 자체가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GLP-1이라고 하는 기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감하지만은 특히 외국은 이 비만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위고비 임상 3상 그 맞습니다. 경구용 네. 나온 것도 보면은 임상 대상 조건에 보면은 체중이 105kg 이상인 사람들 667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구권 가면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의 질병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게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거 지원 안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2030년 되게 되면은 전체 지구상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비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쇼티지가 나온다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제 인류의 영원한 적이라고 있는 암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투자가 많습니다. 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암을 진단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암이 발병되기 전에 미리 사전 차단을 하자 해서 암 백신도 나오고 있고 그 진단 쪽도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올 하반기부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일정 포션 이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네네. 지속이 되고 우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기대 요인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건 만년 사실 꿈을 먹고 사는 업종. 네네.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3상에서 성공하는 건 그야말로 더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 가운데서는 그 FDA 승인까지 받은 회사가 한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 이제 뇌전증 신약을 승인받았던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올 4분기부터는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가 이제 기조적으로 나온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3상 내지는 2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드렸던 위고비처럼 지방간 질환, 그러니까 이게 이중작용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비만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미약품도 조만간에 이제 2A 상에 대한 중간 발표가 나오고 있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3상 중간 결과 발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모에서 나오는데 네. 유한양행에서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 가지고 그 중간 결과를 지금 레이저 티닙을 이제 병용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타그리소하고 비교 임상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미 기존 자료에서 타그리소 대비해 가지고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월등하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렉나자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제 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고 1차 치료제로 이제 신청이 들어갈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이제 개별이든 단독이든 병용이든 간에 양쪽에서 다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회사의 레벨도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텍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별로 기대되는 임상 발표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봤고 앞서서 기대 요인 중에 하나 이제 좀 거시적인 걸 본다면 금리였습니다. 금리. 네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들이부을 수밖에 없는 네네네. 사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당장에 수익은 없고 매출은 나지 않은데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이 자금 조달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 인상 막바지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불안감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금리는 여전히 높잖아요. 일단 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기존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반기에 역대급 M&A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텍인데 그냥 오리지널 바이오텍이 아니라 기업 기술하고 매출이 나오는 뭐 이제 머크가 시젠을 갖다 56조 원에 인수한 것처럼 실제로 돈이 되는 것들 당장에 인수하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인수가 많았던 반면에
진짜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얘기하는 기술 이전 부분은 해외 쪽은 그래도 비교적 활발했는데 국내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상단이 정해진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일단 상단에서 이게 꺾이지는 않더라도 시중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바이오텍들이 견디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건이 아무래도 완화되더라도 라이센스 아웃을 싸게 많이 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엔 상반기에는 주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도 괜찮고 한데 비해서 기왕에 M&A를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틸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금리가 더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싸게라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기업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라이센스 아웃을 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그게 활발해지는 그런 계기가 좀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나온 얘기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은 뭐 2분기 그 이후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기간 좀 높은 금리로 유지가 네네.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까 했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조금 더 싸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네네네.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제약바이오가 좀 이제는 오래 쉬었죠. 한 지금 2년 반 정도 네, 완전히 쉬어 있습니다. 네. 뭐 일반 관심이 없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 하실 텐데 진짜 적극적인 제약바이오 네네네. 쪽에 관심이 있는 혹은 들어가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긴 좀 지루한 기간일 수 있는데 이제 쉴 만큼 쉰 겁니까? 갈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제 얘기보다는 저기 네.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좋습니다. 갖고 왔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키움증권의 허혜민 의원께서 이제 정리하신 건데 네. 좌측에 있는 게 코스피 의약품 연간 지수 아웃퍼폼, 언더퍼폼 추이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90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던 게 보면 2년 연속 언더퍼폼했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002년 이후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언더퍼폼했던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2년 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통계대로 따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가 아니더라도 올해 지나면서부터 올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가 분기 흑자가 이제 기조화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익이 나오는 구조에다가 내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몇몇 개 회사들 또 이제 중국으로 라이센스 아웃한 게 품목 승인 신청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승인이 내년 한 1분기 말쯤 나온다고 하면은 내년 한 2분기부터 시작해서는 매출에 따른 로얄티가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출현하기 시작하면은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또는 이제 이전에 보던 시각이 조금은 좀 완화되고 맨날 꿈만 쫓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정말 꿈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이는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키워드를 또 몇 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이 큰 좀 트렌드로 보면 한눈에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걸 네. 한 상반기부터 쭉 글로벌 트렌드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비어게인이라고 Be again. 비어게인 하면 바이오 어게인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딱 와닿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 B는 바이오 어게인도 될 수 있지만 이 B는 브레인 디지즈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브레인 디지즈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이름이 저 발음이 잘 안 돼요. 엔세팔로파시라고 하는 이게 뇌질환과라는 네. 측면인데 브레인 디지즈라고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네. 뇌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제 레카네맙이라고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승인이 났죠. 연말 되면 도나메맙이라는 게 또 이제 승인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과 관련된 치료제 또 이제 뇌질환 관련된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A는 뭐 흔히 알고 있는 표적 항암제 ADC라고 이제 하는 표적 항암제로 그 링커에다가 항암 물질을 붙여가지고 암만 공격하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 화학약품을 쓰게 되면은 그 암만 이제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파괴를 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네.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표적항암제가 올해 이제 선풍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머크가 그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 인수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올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G는 이제 GLP-1, 비만 당뇨. 앞서 뭐 쇼티지, 위고비, 싹센다 이런 거 지금 없어요, 물건이. 네, 지금 쇼티지가 난 상황이라서. 부족하군요. 네, 그게 워낙에 뭐 저기 요즘은 저기 당뇨 있으시다 그러면 비만 뭐 같이 처방받아 가지고 쓰게 되고 하니까 이게 약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질이 GLP-1 그래서 G. 네, 네, 그래서 이제 GLP-1이라고 해서 이제 G를 집어넣고요. AI는 계속 말씀드렸고 상반기에 핫했던 의료 AI 쪽. 진단 관련돼 있는 쪽이죠, 주로. N은 넷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이거는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는데 현재 다 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현재 치료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임상 3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성공되면 2026년에 처음 신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도 이쪽과 관련해서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이 술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일반 성인들은 다 있는데, 이거를 술로 인해서 생긴 거는 운동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하는데, 이 비알코올성 같은 경우는 술하고 상관없는데도 이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 개발업체들이나 이런 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어게인으로 이거는 이사님이 이제 만드신 거고요. 네네. 네, 쭉 보시면서 이게 키워드고 트렌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주신 거고, 정리해 보면 알츠하이머 관련 브레인이고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 네, GLP-1, 네네네. 뭐 비만, 당뇨, 당뇨, 예, 예. 네, 그리고 AI 열풍, 또 내쉬라고 하는 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가 이사님의 말씀이셨고, 사실 이 말씀은 몇 달 전부터 네네네.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포트에 어쨌든 바이오는 이번에 편입이 돼 있어야지만이 하반기 이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진단 키트가 완성이 됐다 하니까 그쪽 주식들 우리나라 잡주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르르 그냥 다 올라가서 막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쭉 빠져버리고, 이런 패션에 따라가시면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줄 알고 샀더니 빠져가지고 손해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 공부할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ETF를 하시는 게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포트에는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바이오텍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회사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업황 그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셀트리온 3사 합병되고 난 다음에 그 빈집 역시도 큰 그 공간을 갖다가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이른바 그냥 이 테마성 주식이 채우는 게 아니라 좀 괜찮은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는 한번 이 포트에서 일정 부분은 좀 채워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3사 요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나왔고요. 근데 이제 주관사 선정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6월 이때 보면은 셀트리온이 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방향을 좀 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봐야 되는데,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실패했던 거를 가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성공을 해주는 게 셀트리온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해서도 선순환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